여러분, 이 숫자부터 보시죠. 연봉 1억 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억울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제조업 현대차 울산공장. 한때 킹산직이라 불리며 평생 직장, 귀족 노조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 처음으로 붕괴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외부 압박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다는 것. 이건 노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생산직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기사 제목에는 나오지 않는 현대차 노조 내부의 균열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새벽 6시가 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회색 작업복을 입고 거대한 공장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파란색 H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 마크가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였습니다. 연봉 1억 원, 정년 60세 보장,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심지어 퇴직 후에도 평생 현대차를 할인받아 살 수 있는 특권까지. 사람들은 그들을 킹산직이라고 불렀습니다. 왕과 생산직의 합성어.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수백 대 1일 때 현대차 생산직 채용 서버는 접속자가 폭주해 마비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꿈의 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꿈의 궁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들의 한숨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20년 근속한 베테랑 직원이 자신의 아들에게는 절대로 현대차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서 있던 그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이 사실은 거대한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울산 공장에는 유령 같은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다. 10년 뒤에는 이 공장에 사람이 절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장 라인 곳곳에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명의 작업자가 달라붙어 나사를 조이고 철판을 용접하던 공정이 이제는 로봇팔 하나가 순식간에 끝내버립니다. 로봇은 쉬는 시간도 필요 없고 점심시간도 없으며 파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차를 만들어냅니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현대차 생산직 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탑승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킹산직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현대차 직원의 평균 연령은 50살에 육박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30대 초반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현대차는 늙어가고 있고 경쟁자들은 젊고 빠르다는 것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했던 제조업의 신화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울산과 아산 공장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투쟁을 외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힘이 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적이 사측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기차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해일은 매연기관차라는 낡은 배를 순식간에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만 명의 선원들은 차가운 바다로 내동댕이 쳐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3년 뒤, 아니 매일 아침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가 겪게 될 현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킹산직의 성벽은 왜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그 붕괴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단단히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이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에 울리는 장성국의 서곡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갈 때쯤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호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동차가 단순히 굴러가는 쇠덩어리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자동차는 3만 개의 부품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엔진이라는 심장이 뛰고 변속기라는 신경망이 힘을 전달하며 머플러라는 호흡기가 숨을 내쉬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았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 복잡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인간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나사 하나를 조이는 사람, 기름칠을 하는 사람, 분량을 검사하는 사람, 울산 공장의 그 많은 일자리는 바로 이 3만 개의 부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적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단순히 엔진을 배터리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DNA 자체를 바꾸는 유전자 변형입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엔진입니다. 엔진이 사라지면 엔진을 구성하던 수천 개의 피스톤과 밸브와 크랭크축이 사라집니다. 변속기도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다단 변속기 대신 간단한 감속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배기가스가 없으니 머플러도 촉매 장치도 연료 탱크도 필요 없습니다. 엔진 오일도 미션 오일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부품의 수만 무려 1만 개가 넘습니다. 3만 개였던 부품이 1만 8천 개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부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30% 이상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공장 바닥을 훑고 지나가면서 부품들을 빨아들이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과 함께 작업자들의 책상과 공구함도 함께 빨려 들어갑니다. 이것은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울산 협력업체 거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엔진 부품을 납품하던 2차, 3차 벤더들은 당장 내일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전기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말입니다.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수만 명의 정비공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를 코딩하는 프로그래머, 그리고 조립을 담당하는 로봇만 있으면 됩니다. 현대차는 이제 제조기업이 아니라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멋진 말 뒤에는 제조 인력을 최소화하겠다는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숙련된 용접공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손끝 감각은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차체는 거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한 번에 찍어냅니다. 테슬라가 시작한 이 방식은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 자동차 차체를 통째로 만들어냅니다. 수백 번의 용접이 필요했던 과정이 단 한 번의 프레스 공정으로 끝납니다. 용접공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산업혁명 당시 기계 파괴 운동을 일으켰던 러다이트 운동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기계가 사람을 도왔지만 지금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와 모터는 이미 모듈화되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공장에서 하나하나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레고 블록처럼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조립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현대차 내연기관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인 투입 공수가 20시간이라면 전기차는 10시간도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자의 절반이 필요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노조가 외치는 고용보장 구호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기술의 진보는 잔인할 만큼 효율적입니다. 그 효율성 앞에서 인간의 땀과 눈물은 비용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지금 울산 공장의 라인은 겉으로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인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기술이 이제는 박물관에나 전시될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경쟁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속도와 가격으로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 진짜 위협의 실체를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국산 제품을 보며 짝퉁이나 싸구려라고 비웃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기는 이제 공포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중국발 쓰나미가 덮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BYD라는 세 글자가 있습니다. Build your dreams. 당신의 꿈을 짓는다는 뜻이지만 경쟁자들에게는 당신의 악몽을 짓는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2023년 4분기 BYD는 기어이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연간 판매량 427만 대. 이 숫자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시나요?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기차를 팔아치운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무기인 가격입니다. BYD의 소형 전기차 시거래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국산 신차가 있습니까? 경차인 모닝이나 캐스퍼도 옵션을 넣으면 2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번듯한 전기차를 그 절반 가격에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건비가 싸서가 아닙니다. BYD는 배터리부터 모터, 그리고 반도체까지 전기차의 모든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듭니다. 이른바 수직 계열화의 끝판왕입니다. 남의 물건을 사와서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광산에서 리튬을 캐는 것부터 시작해 완성차를 만드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 가격 경쟁에서 상대가 될 리가 없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한 대를 팔아 500만 원을 남길 때 BYD는 같은 성능의 차를 30% 싸게 팔면서도 이익을 냅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치면 기관총을 든 군대와 돌도끼를 든 군대의 싸움입니다. 지금 유럽 항구에는 BYD 자동차를 실은 거대한 운반선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전멸할 것이라는 공포감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미 기술 격차와 가격 경쟁력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 시장이라고 안전할까요? 이미 중국산 버스와 트럭은 한국 도로를 점령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타고 출근한 그 전기버스 10중 8구는 중국산입니다. 이제 곧 승용차 시장도 뚫릴 것입니다. BYD가 한국에 상륙하는 순간 가성비를 따지는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돌아설 것입니다. 애국심에 호소하여 국산차를 사달라고 하기에는 지갑 사정이 너무나 팍팍한 시대입니다. 현대차에게 닥친 위기는 단순히 판매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익성 자체가 붕괴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중국차와 가격 경쟁을 하려면 마른 수건을 짜내듯 원가를 절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비용 구조는 너무나 무겁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입니다. 울산 공장에서 차 한 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26시간이 넘습니다. 반면 테슬라나 BYD는 그 절반 수준입니다. 생산성은 절반인데 임금은 더 높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백전백패입니다. 과거에는 품질과 브랜드 파워로 버텼지만 이제는 그것도 옛말입니다. 중국차의 품질은 이미 현대차의 턱 밑까지 쫓아왔고 배터리 기술은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자동차 강국의 지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거대한 외부의 적 앞에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족쇄를 차고 있습니다. 그 족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차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지 이제부터 뼈아픈 내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밖에서는 중국이라는 거인이 성문을 부수고 있는데 안에서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입니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하지만 경영계는 이를 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이미 파업이 연례 행사처럼 굳어진 곳입니다. 임금 협상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광장에 모입니다. 라인을 멈추고 구호를 외칩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이런 투쟁이 통했습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 좀 나눠달라는 요구는 정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회사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무리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함께 죽자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심지어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를 우선 채용해달라는 고용, 최습 조항까지 요구해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귀족 노조의 행태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 파업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질 것이고 공장은 더 자주 멈춰설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공장을 지을 이유가 하나씩 사라지는 셈입니다. 전형 리스크가 커지면
자본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한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입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 기업 폭스바겐이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독일 국민에게 폭스바겐은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럼 폭스바겐이 왜 한국 선언을 했을까요? 이유는 현대차와 똑같습니다. 높은 인건비, 강성 노조, 그리고 전기차 전환의 지체, 독일 정부의 과도한 친환경 규제와 노동자 보호 정책이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폭스바겐의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3년 후, 아니 1년 후 현대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경영진은 이미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거대한 전기차 전용 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곳에 쏟아부은 돈만 5조 원이 넘습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잘 팔리는 차, 돈 되는 차는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울산 공장은요, 국내용 내수 물량이나 생산하는 하청 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자리의 수출, 제조업의 공동화, 이 단어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투자를 호소하지만 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익이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강성 노조와 낡은 규제가 버티고 있는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생산 기지가 아닙니다.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문을 닫을 때 그곳에서 일하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너무 늦었습니다. 현대차 노조와 우리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울산, 태화강변에서도 똑같은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벼랑 아래에서는 로봇들이 차가운 금속성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불과 4년 뒤인 2030년 울산 공장의 풍경을 말입니다. 거대한 공장문이 열리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아왔던 회색 작업복의 인파가 없습니다. 대신 소름 끼칠 정도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 정적을 깨는 것은 규칙적인 모터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뿐입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한 것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과거의 산업용 로봇이 단순히 한자리에 고정되어 팔만 휘두르는 기계였다면 지금 개발되고 있는 로봇들은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다틀라스는 이미 체조 선수처럼 덤블링을 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달걀을 깨트리지 않고 옮길 정도로 섬세한 손놀림을 자랑합니다. 이들이 공장에 투입되는 순간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뀝니다. 로봇은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일합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고 담배를 피우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노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임금 협상도 필요 없고 파업도 하지 않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비용을 따져볼까요? 현재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4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간당 운영 비용은 불과 3천 원에서 5천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사람보다 10배나 저렴합니다. 게다가 불량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경쟁사인 테슬라가 로봇으로 원가를 낮춰 차값을 반값으로 후려치는데 현대차만 비싼 인건비를 주며 사람을 고용한다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공장은 다크 팩토리, 즉 불 꺼진 공장이 될 것입니다. 로봇은 눈이 없어도 센서로 사물을 인식하므로 조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기계들만이 묵묵히 차를 만들어내는 그 차가운 풍경,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마주하게 될 일터의 미래입니다. 이제 인간 노동자는 로봇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소수의 관리자만 남게 될 것입니다. 수만 명이 북적대던 공장이 수백 명의 엘리트 기술자들만의 공간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거부하고 무조건 고용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것은 마치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는 시점에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시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는 잔인하게도 효율성의 편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의 칼날은 이제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를
겨누고 있습니다.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그들이 살던 도시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이제 공장 밖으로 나가 도시 전체가 겪게 될 충격을 목격해야 합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도시였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산의 거리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식당들은 문을 닫고 원음촌에는 빈방 있음이라는 전단지가 나부깁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도시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차의 생산기지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축구장 1,000개 크기의 거대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3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쏟아낼 예정입니다.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강축법, 즉 IRA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땅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줍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면 보조금을 못 받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유가 보입니다. 바로 강성 노조와 경직된 노동법을 피하기 위한 탈출 전략입니다. 미국 조지아주는 노조 가입률이 낮고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운 곳입니다. 주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땅을 공짜로 주며 제발 와달라고 사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공장 하나 지으려면 수십 개의 도장을 받아야 하고 노조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 남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대차의 미국행은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닙니다. 주요 생산 거점이 해외로 옮겨가면 울산에 있던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사들이 떠나면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실직자가 됩니다. 지역 경제는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 녹슨 공장지대처럼 울산도 폐허가 된 공장들만 남은 유령 도시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쇠락하면서 인구가 반토막 나고 범죄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울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울산의 인구는 110만 명 선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울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미, 거제, 창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던 산업도시들이 모두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자영업이 무너지고 결국 지방 소멸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붕괴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균형 발전을 외치지만 기업은 냉혹한 이익의 논리를 따릅니다. 이대로라면 10년 대한민국 지도에서 산업도시라는 이름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 속에도 반드시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제조업을 다시 살려내 유일한 해법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맹철하게 분석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암울한 현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노동의 정의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단순히 나사를 조이고 용접을 하는 육체 노동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일은 로봇에게 맡겨야 합니다. 대신 인간은 그 로봇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두뇌 노동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마트 장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노동자들을 재교육하여 디지털 전문가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도 임금 인상 투쟁보다는 직무 전환 교육과 고용 안정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정년을 늘려달라고 떼를 쓸 것이 아니라 로봇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입니다. 이것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번 고용하면 정년까지 절대 자를 수 없는 지금의 구조로는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철법통을 깨야 합니다. 대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실직하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 재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바로 이런 유연 안정성 모델로 성공했습니다. 기업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대신 국가는 실업자에게 넉넉한 수당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파입니다.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유리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반기업 정서에 기댄 법안은 폐기하고 기업이 마음껏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줘야 합니다. 이것은 재벌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그리고 정부가 이 세 가지 해법에 합의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진화할 뿐입니다. 그 진화의 흐름에 올라타느냐 아니면 휩쓸려 떠내려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조언을 해줘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킹산직의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경제적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은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물어 가는 시대의 마지막 불꽃과 같습니다. 20년 경력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대차에 오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은 패배감이 아니라 뼈아픈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혹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명심하십시오. 안정적인 직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간판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소속이 아니라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어느 회사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는 무조건 피하십시오. 그것은 로봇의 먹잇감입니다. 대신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을 찾으십시오. 공감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복잡한 시스템을 조율하는 능력. 이것이 미래의 킹산직이 갖춰야 할 스펙입니다. 투자자들에게도 한마디 드립니다. 현대차의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노조 리스크를 극복하고 스마트 팩토리로 성공적으로 전환한다면 주가는 다시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진통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니 기업의 변화를 냉철하게 지켜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두렵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공포스럽지만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수술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술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취 없이 진행되는 이 수술이 너무나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건강한 몸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낡은 껍질을 깨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그 변화할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경제연금술사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